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내일 또 두 종목이 같이 상장합니다. Y바이오로직스와 교보스펙인데요. 오늘은 이 두 종목 상장일 매매 데이터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Y바이오로직스는 주관사가 유안타증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보스펙 15는 이름에도 들어가 있지만 교보증권이 주관을 했으니까요. 청약하신 분들은 증권사 어디로 청약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목은 같이 상장하기 때문에 상장일에 수급이 분산된다는 변수가 생기는데요. 이 부분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Y바이오로직스 배정 결과부터 체크를 할 텐데요. 이 종목은 우리 사주조합의 모집 수량의 4.7% 비중으로 7만 주를 배정을 했었습니다. 사실 바이오 종목은 직원 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공모 수량을 배정하는 경우가 드문데요. 그래서 약간 특이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배정된 수량 7만 주를 모두 청약을 하였는데요. 직원들이 배정받는 수량은 1년간 보호예수가 걸리니까 내년 이맘때부터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내년 이맘때 주가는 공모가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 직원들이 많았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회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직원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종 의무 확약이 48.7%로 확정되었는데요. 수요 예측에서 14.5% 신청이 들어왔던 종목이었는데 최종 확약이 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크게 늘어났죠. 유안타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의무 확약은 적극적으로 걸어주는 증권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약 구성을 보면 3개월 확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약 퀄리티도 좋은 수준입니다. 기관 투자자 배정 물량은 운용사가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약 85만 주로 배정 물량의 80%를 운용사에서 받아갔는데요. 일반적으로 운용사가 많이 받아가는 종목이 많지만 보통은 50에서 70% 정도 받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은 80%를 받았으니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운용사가 가져간 수량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도 국내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나누어서 가져갔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배정된 수량은 아주 적었거든요. 그래서 최종 의무 확약이 크게 올라갈 수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상장일 유통 물량이 389만 주로 확정되었습니다. 전체 주식의 26.3%가 유통되고 유통금액은 350억 원인데요. 유통 물량이 좋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상장일 유통 물량 구성을 보면 공모주주가 92만 주, 기존 주주는 297만 주로 기존 주주가 3배 넘는 물량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종목은 기존 주주들이 상장일에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크게 좌우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기존 주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할 텐데요. 상장일에 매도를 할 수 있는 기존 주주 중 재무적 투자자는 44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개인 주주는 254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상장일 유통 물량 대부분이 개인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개인 주주가 보유한 물량이 한 번에 쏟아지면 흐름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개인 주주 구성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저는 약간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Y바이오로직스는 22년 말에 마지막으로 투자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당시에 유상증자 가격이 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종목에 투자를 했던 재무적 투자자들은 주당 8,000원에 주식을 취득했던 것 같고 공모 가격보다 1,000원 낮게 주식을 취득하였는데요. 마지막 투자자 평단가와 공모가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스톡옵션 물량이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에 시작된 스톡옵션이 약 17만 주 정도 되는데요. 행사 가격이 10,000원 초반입니다. 그러므로 행사 가격이 공모가보다 더 높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공모가 근처에서는 당연히 이 물량이 나오지 않겠지만 혹시 주가가 크게 상승해서 출발을 한다면 스톡옵션 물량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 공모주들 데이터를 챙겨볼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에이텀과 NH스펙이 같이 상장하였습니다. 에이텀은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못했던 종목이지만 시초 가격부터 공모가 3배 이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NH스펙은 모집 금액이 160억 원이었기 때문에 중형급이거든요. 그래서 상장일에 큰 시세를 보여줄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스펙 또한 상장일에 173%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만 상장일 주가 흐름을 보면 두 종목 흐름이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일단 A텀은 전형적인 공모주 상장일 패턴이 나왔습니다. 시초가가 너무 높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작 직후에 주가를 조금 더 밀어 올렸지만 곧바로 시초가를 깨고 내려왔고요. 이후에는 점심때까지 횡보를 하다가 결국 오후장에는 무너지는 흐름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장했던 일반 공모주 AS텍과 A텀은 시초 가격이 공모가 3배 이상으로 출발을 했지만 아무래도 시초가가 너무 높게 시작을 했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나왔는데요. 특히 조금 전에 A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초 가격에 매수했던 분들이 빠르게 물량을 정리하지 않았으면 손실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러므로 이번 Y바이오로직스는 앞선 두 종목처럼 공모가 3배 이상에서 출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모가 2배 이상에서는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NH스펙은 2,400원으로 시초 가격은 20% 상승한 가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가를 한번 크게 밀어 올렸고요. 조금 횡보를 시키다가 점심때 다시 한번 주가를 밀어 올리면서 결국 5,000원 이상까지 주가가 올라갔는데요. 그리고 오후에 싹 빠지면서 결국 종가는 시초가 근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시세를 주는 스펙들이 자주 보여주는 패턴인데요. 장 초반에 상승시키면서 매집을 했다가 장중에 한 번 더 상승을 시키면서 물량을 정리를 하고요. 결국 막판에는 자금을 회수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중에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A텀 수급을 일부 가져가는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상장했던 삼성스펙도 시초 가격이 4,72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공모가 2배 이상에서 출발을 했고요. 시작 직후에 주가는 5,000원 넘게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상장했던 삼성스펙은 모집 금액이 200억 원으로 스펙 중에서는 대형 사이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삼성스펙마저도 시세를 주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에서는 스펙마저도 사이즈에 관계없이 시세가 크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내일 상장하는 두 종목을 정리를 해보면 같이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두 종목은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다만 내일 상장하는 교보스펙은 모집하는 금액이 70억 원으로 소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적은 자금으로도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교보스펙은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난 금요일처럼 스펙이 어느 정도 수급을 가져가면서 Y바이오로직스 흐름에 약간 영향을 주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했던 모든 종목은 시초가와 고가의 갭이 10% 이상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시초가에 매도를 하는 것보다 조금 기다렸다가 매도하는 게 더 나은 수익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저번 주 A텀의 경우에는 시작 직후 주가가 아주 짧은 시간에 15% 이상 올라갔지만 곧바로 시초가를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A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다렸다가 매도를 했으면 시초 가격에 정리했던 분들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매도를 했을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시초가가 아주 높게 시작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공모가 3배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시작 직후에 매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시초 가격이 공모가 2배 이하에서 출발한다면 조금은 기다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상장일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지금 알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은 매 순간마다 상황을 잘 판단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Y바이오로직스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었습니다. 환매 청구권은 주관사에게 공모가 90% 가격으로 내가 받은 주식을 다시 되팔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러므로 만약에 시초가가 공모가 이하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환매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니까요. 조금 느긋하게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요즘 시장 분위기라면 환매 청구권 사용할 가능성이 저는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생각합니다. Y바이오로직스는 공모가가 9,000원이었습니다. 주가가 2배 상승한다면 18,000원, 3배 상승한다면 27,000원이 되고요. 교보스펙은 공모가가 2,000원이고 상장일의 최대 주가는 8,000원까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Y바이오로직스 비례 청약하신 분들 이자 비용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3.6% 파킹 통장으로 청약을 했다면 이틀간 이자가 2,400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당 이자 비용은 2,400원, 그리고 유한타증권 청약 수수료가 3,000원이었으니까요.
이자 비용과 수수료를 감안하셔서 손익을 정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종목 상장하는 내일 아침에는 호가창을 같이 보는 라이브를 진행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